안녕하세요. 저희는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12기 아랑이 윤지상, 전우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랑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몇몇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아랑이를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는 청소년 자치기구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평가를 하며 청소년 권리와 인권에 대해 모니터링과 개선을 제안하고 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 대회 등 참여하거나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12기 아랑이는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청소년 강연 38도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제2회 경남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슬기로운 청소년 독서 생활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더 나은 독서 활동과 독서 생활화를 위해 제안하였고 그 결과 본선까지 진출하여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캠페인과 지역 문화 축제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양시 청소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강연 38도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보는 재미를 위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연을 듣고 공감 가는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12기 아랑이가 정책 제안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청소년 강연 38도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성 제고 유나은 강연자의 특성화고에서 취업하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강연자로 제 진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된 밀상제일고등학교 2학년 윤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진로를 풀어내는 게 처음이라 떨려서 말을 더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핵심 주제인 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고졸로 취업하기가 목표입니다. 그것도 공기업이에요. 제 진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자면 저희 학교에는 공채반이라는 특별한 반이 있어요. 공기업 고졸 채용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모아 자격증 수업을 하고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준비하게 해주는 반인데요. 저는 1학년 2학기에 담임 선생님께 공채반을 권유받고 공기업과 자격증에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로 어쩌다가 공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들어간 것 치고는 공기업 고졸 채용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진심으로 공부하게 된 것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취업 쪽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고졸 채용이나 필수 자격증 등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졸 채용을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공기업 고졸 채용을 목표를 가지는 이유는 얘기하자면 대학교를 들어가고 후에 취업을 준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취업을 준비한다면 만약 취업을 못하고 대학에 갔을 때에도 미리 딴 자격증들이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로 취업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될 능력이나 경쟁자 수가 확 늘어나요. 물론 고졸이라고 해서 노력이나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준비한 게 많다고 느껴져도
대졸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땐 이룬 게 너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졸 취업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 짧은 얘기를 설명하는 데에도 현재 고졸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세히 모를 만한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양한 사람에게 제 진로를 한번 제대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아무 볼거리도 없이 말만 하다가 드디어 PPT를 쓸 때가 왔는데요. 순서대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공기업, 자격증, NCS, 공기업 채용 절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 순서대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 특성화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특성화고란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특성화고에도 다양한 과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학교만 해도 4개의 과가 있고 그 과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른데요. 그 과에 관련된 진로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학교 교과목에 특성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사무행정, 세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목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인 문학 등도 배우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금융이나 기업과 경영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공기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설립되었거나 기업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 있는 기업을 얘기해요. 저는 많은 공기업 중에 3개의 공기업을 뽑아봤는데요. 몰랐지만 사실 공기업이었던 곳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LH라고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코레일로 불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고요.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진 않지만 제가 가고 싶어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입니다. 이 공기업들을 기준으로 나중에 각기 다른 채용 절차를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필수 자격증과 이외 자격증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필수 자격증에는 기본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한국사 1급, 전산회계 1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 자격증에는 저가 따고 싶다고 목표로 잡은 자격증을 적어두었는데요. 전산회계 운용사 1급, 회계관리 1급, 전산세무 2급, ERP 물류 2급, ERP 생산 2급, 은행텔러, 펀드투자 권유대행인 등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부터 전산세무까지는 회계 자격증, 은행텔러와 펀드투자 권유대행은 금융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자격증 시험을 치러 자주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요.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때때로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시험은 학교 시험과 달리 합격할 때까지 계속 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조급해지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NCS에 대해 얘기할 순서가 왔는데요. NCS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직업기초능력, 줄여서 직기초는 직업인이면 갖고 있어야 하는 10가지 인성능력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인성능력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NCS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곳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채용 절차 중 필기시험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NCS 기반 필기시험을 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NCS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각 기업이나 뽑는 직에 따라서 몇 과목을 치냐는 달라지지만
저 10과목을 기본적으로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거나 매일 공채반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전 말씀드렸던 공기업 3개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순서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용 절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먼저 서류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이후 필기 전형으로 NCS 기반 필기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철도공사는 채용 공고를 올려서 입사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고요. 필기시험과 체력검사, 면접시험, 철도 적성검사, 그 이후에 신입사원 임용 전 교육과 정규직 채용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먼저 원서를 접수받고요. 이후에 NCS 기반 필기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채용 절차로 공기업은 신입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자격증을 전산회계 1급, 2급, ERP 인사 2급, ERP 회계 2급을 딴 상태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워드 프로세서는 필기만 탔기 때문에 곧 실기를 따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고요. 저는 학교시험, 자격증시험, NCS 필기시험, 다양한 종류의 공모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하다 보면 사람이 쉽게 지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학교시험 준비를 하다가도 자격증 시험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고 매일 3시간씩 NCS 필기시험 방과후를 듣고 남은 야자 시간에는 당장의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바쁘고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같이 참가할 친구들을 모으고 그 친구들과 공모전 마감 3일 전부터는 기본적으로 밤을 새면서 공모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불행하다, 왜 나는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공부만 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분명히 이후의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한 노력을 편지로 붙여서 1년 후에 나에게 보낸다면 1년 후에 나는 취업 성공이라는 편지를 제게 다시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제 강연이 끝났는데요. 사실 특성화고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에서 고졸로 취업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한 밀성제일고등학교 2학년 윤하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하은 강연자의 특성화고에서 취업하기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윤하은 강연자의 강연을 듣고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댓글에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댓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기 아랑이가 밀양시 청소년들을 위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에 뒷받침할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니 밑에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밀양고 2학년 김성진 학생의 대한민국 교육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강연 38도시의 2부 강연자를 맡게 된 김성진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넌 꿈이 뭐야? 넌 커서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저는 예전부터 쭉 던져온 편입니다. 근데 바로 자신의 꿈이 난 커서 뭘 하고 싶어. 난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는 가면 갈수록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대한민국의 잘못된 공교육에서 찾습니다. 공교육이 뭐죠? 공교육이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가 무엇인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공교육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제 자신에게 아주 놀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마지막 수학학원이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쉬고 공부를 하는데 왜 난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하나도 없을까?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두꺼운 교과서와 머리 터져가면서 풀고 있는 수학 문제와 졸려서 정말 잠이 부족해서 내려가는 눈꺼풀을 겨우 뜨고 듣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는 이 수업으로부터 난 뭘 배우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질문의 답은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3차 방정식을 미분한 일이 있을까요? 빈칸에 들어간 영어 단어의 의미를 찾고 위시어에서 A시어가 의미하는 그 바를 찾는 게 제가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일까요? 교육이 학생을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적이죠. 학생부 비교과가 확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비교과 활동들이 내신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말만 다양성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학생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가 기준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기준에 맞추다 보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 있는 분야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겠고요. 누군가는 피아노 같은 악기를 잘 다룰 수도 있어요. 마이클 조던 같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부를 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커 같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 분야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죠. 다양한 직업과 넓은 스펙트럼의 직업이 있습니다. 모두 다른 분야고 쓰이는 능력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교육이 사회의 그런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적절한 공급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학생들을 줄 세웁니다. 학생들은 잘못된 구조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개개인의 사고가 획일화되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잃습니다. 미래 인재가 창의력을 잃어가는 것은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고가 획일화된다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인재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으로 매년 반복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여타 국가들과 같이 기름이 나는 나라는 아닙니다. 베트남이나 중국같이 인건비가 경쟁력이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IT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그 경쟁력을 찾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은 세계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미래에 있을 가치가 있을 그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이뤄갑니다. 다양한 시중에 있는 재료들을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쟁력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인재들이 가져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교육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답밖에 없는 틀에 박힌 문제들에서 답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요. 제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문제를 정해진 답에 맞게 풀 수 있어야 좋은 인재가 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 도와야 합니다. 그 방법이 학생들의 꿈을 좌절시키지 않고 한국이 대외적으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입시 제도에 의한 공교육은 교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꿈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목표가 있고요. 다른 동기가 있고 다른 과정을 겪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목은 같고 평가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맞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핀란드의 직업교육 체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시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옴니아 직업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 본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면 학문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면 됩니다. 반면에 학생이 직업학교를 선택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하나 골라서 3년에 걸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총 3년에 걸쳐서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이론과 건축가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학생들이에요. 여기도 학생이고 학생들이 직접 집을 짓고 있는 거, 고등학생. 이게 핀란드 옴니아 직업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미용과에 진학한 학생들인데요. 이 두 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옴니아 학교에서 미용과에 재직하고 있는 2, 3학년 학생들입니다. 2, 3학년이 되면 이렇게 시내 옴니아 미용실에 나갈 기회를 얻어서 직접 헤어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는 한국이 핀란드의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존재는 하지만 그 크기가 확대되고 핀란드와 같이 더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해서 각 분야의 마에스트로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대한민국의 학교가 공간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 중학교의 평면도입니다. 복도가 있고 반들이 있죠. 복도가 있고 반들이 있고 그게 4층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의 모 교도소의 구조도입니다. 복도가 있고 방이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복도가 있고 방이 있죠. 한국의 교육은 이런 평가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한국 학교는 교도소 같다. 교도소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 사진은 핀란드 야르벤파 고등학교의 중앙 홀 사진입니다. 둥근 테이블과 이 광장같이 있는 이 공간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여기서 학교 밴드가 공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저는 틀에 박힌 사각 책상과 나무 의자에서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깨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열린 공간과 형식을 깨는 내부 구조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도 틀에 박힌 학교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문을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재밌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본인이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대학생같이 짜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직접 몸소 겪고 있는 바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미리 선택해야 할 과목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 리스트에 적혀있는 그 과목대로 그저 선택할 뿐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백지를 주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교학점제가 본질 그대로 시행된다면 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의도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학교의 교사 수와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큰 도시건 작은 시골의 도시든 학교가 간에 교사와 학생의 수가 적어서 교사의 수가 적어서 과목의 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여러 개의 학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큰 학교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학교가 뭉치면 학생과 교직원의 수가 늘게 되고 그러면 다채로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되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교를 해보셨나요? 7교라는 것은 그 네모난 나무에 7가지의 다른 모양의 조각을 맞추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죠. 6개의 조각을 맞추고 한 조각이 남았는데 이게 판의 빈칸과 달라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조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6조각을 다 빼내서 다시 맞춰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조각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 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 조각에 탓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이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6개의 조각은 맞춘 사람이 임의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조각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딱 맞는 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공교육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모양은 제각기고 동기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모두 다른데 그들을 입시라는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은 학생들이 만들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칸에 맞지 않은 조각이 잘못한 것일까요? 저는 공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강연자의 대한민국 교육체제와 사회구조에 대한 고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청소년 강연 38도시 어떠셨나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저도 하루빨리 많은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다들 마스크 착용 꼭꼭 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몸 건강히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아랑이 설문조사도 참여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밀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12기 아랑이가 준비한 청소년 강연 38도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요.